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나온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세븐테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의 허락을 받아 세븐테크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파가 많고 광고의 중심지로 유명한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광장, 두바이 더 비치 등에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생생한 3D로 펼쳐져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공개 행사를 앞두고 주요 국가에서 5개 광고를 펼친 것인데, 특히 이번 광고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배경에 털 한 올까지 선명한 호랑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삼성은 한계에 도전하며 혁신을 지속해온 갤럭시 브랜드 이미지를 호랑이에 투영하는 동시에 야간의 진가를 발휘할 갤럭시 S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눈치 빠른 정보기술 팁스터들은 삼성이 갤럭시 S22 언팩 직전에 호랑이의 야간 시력 능력을 강조한 것은 이번 신제품에 탑재될 슈퍼 클리어 렌즈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공개된 S22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노트의 유산인 S펜을 내장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카메라는 야간에도 피사체의 색상과 디테일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나이토그래피 기능까지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언팩에서는 삼성의 톡톡 튀는 마케팅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주요 파트너사인 넷플릭스와 협업해 인기 드라마 브리저튼 속 샬럿 여왕이 갤럭시 S22를 처음 접하는 장면을 통해 S22의 모습과 후면 카메라 등을 자세히 비춰주었고, 방탄소년단이 7인조 완전체로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자 실시간 언팩 행사를 지켜보던 전 세계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번 신제품 공개에서 삼성의 진짜 승부수는 가격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제조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이번 신제품의 가격을 전작인 갤럭시 S21과 같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번 삼성의 신제품 언팩은 마케팅부터 제품 완성도까지 중국 기업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 삼성이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할 때마다 바로 직전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해 고춧가루를 뿌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폴더블 폰을 선보이기 며칠 전 화웨이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롤러블 폰 프로토타입 영상을 공개해 삼성의 신제품 행사를 김 빠지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것처럼 홍보하더니 매번 언제 그랬냐는 듯 화웨이의 롤러블 폰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사실 폴더블 폰도 죽을 쓰고 있는 화웨이가 롤러블 폰을 출시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제재로 완전히 몰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번에는 오포가 화웨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삼성의 언팩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했습니다. 오포는 삼성이 신제품 행사를 하기 직전에 자사의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의 시제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고춧가루 전략까지 베끼는 것인데요. 오포의 헛발질은 또 있습니다. 오포가 올린 폴더블 폰 내구성 검증 영상 역시 삼성의 테스팅 영상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경첩을 수차례 접거나 제품에 물을 뿌려 방수 기능을 검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건 이미 삼성이 수도 없이 공개한 전매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역시 매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포의 트위터에는 이제는 하다하다 테스트 영상까지 베끼냐, 중국에서 20만 번 접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화웨이 폴더블 폰이 출시하자마자 접히지 않고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결함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포 제품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 하루아침에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미국은 중국 기관 33곳을 무더기로 미검증 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이들 중국 기관들이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서 해제되려면 미국의 검사와 점검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업 중에는 중국 최대 바이오 위탁 생산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우시의 주가가 장중 32%가 폭락하면서 거래 중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이 날린 수출 통제 명단 통보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마땅히 대응할 만한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또다시 미국에서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미식 축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하면 단가가 가장 비싼 광고들만 노출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올해 슈퍼볼이 열리는 LA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삼성전자가 만든 초대형 360도 원형 발광 다이오드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스크린의 길이가 무려 110m로 미식 축구 경기장의 1.2배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스크린이지만 화질은 4K 화질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중들은 경기 리플레이 장면이나 클로즈업 장면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삼성은 슈퍼볼이 열리는 경기장 곳곳에 260개 이상의 하만 JBL 스피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중들은 약 1,500개의 홈시어터 시스템과 맞먹는 생생한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결국 첨단 기술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배제된 중국 기업들은 결코 업계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군인과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반도체, IT 등 기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은 마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항상 나중에 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미리 갖추고 있다면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세븐테크는 수많은 미래 기술 중에서 우리의 일상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 따라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술 7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자동화 기술과 일자리의 탄생. 인공지능의 활약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카메라가 등장해 그림을 그리는 일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화가라는 직업이 모두 없어지진 않았다.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여 사진사로 변신하기도 했다. 사진관이 등장하면서 필름과 카메라 제조 판매업, 사진첩, 사진관, 현상업, 유통업 등 새로운 산업 분야도 크게 늘었다. 현재의 대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도 다름 아닌 카메라가 불러온 산업이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세상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이면에 어떤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실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행운의 국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 경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인공지능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2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을 인공수정과 헷갈려 하기도 했고 10년 전에는 AI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먼저 떠올렸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AI 하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은 AI의 발전 기반이 튼튼하고 실제 AI 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 많다. 바야흐로 한국은 진9에 드는 세계적 위상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될성부른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에 올라타자. 누가 플랫폼이 될지를 잘 판단하고 그 플랫폼의 공급자로 동참하는 것이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것이 2007년인데 당시의 유튜브는 그저 황량한 모래 벌판일 뿐이었다. 만약 그때부터 유튜버를 꿈꾼 사람이라면 지금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루이드일까? 뷰노일까? 플리토일까? 슈퍼빈일까? 비프로 컴퍼니일까? 생각해보고 될성부른 인공지능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영업에 참여해보자.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기술에 대한 막연한 발전과 미래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10년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당신이 놓쳤던 기회가 지금 다시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가상현실과 혼합된 새로운 마케팅 전쟁이 펼쳐지고 자동차 회사는 VR 콘텐츠, 유통사와 제조사는 AR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당신이 기업 경영자나 기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세븐테크가 주도하는 미래의 기회에 올라탈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제페토가 뜨기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부동산과 상권의 변화를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첨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기본 개념으로 잡고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세븐테크를 추천드립니다.